여러분들 9번 문제를 보시면요, 지수함수 형태가 나왔고요. 여러분들 앞 시간에 우리가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적인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함수를 예로 말씀을 드리면 y 꼴 2x제곱이다. 그러면 이 형태를 평행이동을 해주면 y-q는 2의 x-p제곱이다. 요거를 기존 지수함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근데 요 식과 요 식이 같으려면 y는 2의 x-p 플러스 q요. 여기서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 게 p의 값은 제로인 거고요, q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즉 기존에 있는 지수함수를 x축으로는 이동을 하나도 시키지 않고 y축으로 한 칸 아래로 당겼다, 그렇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정근선, 기존 y 꼴 2x제곱의 정근선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진행돼서 정근선이라면 점차 근접하지만 만나지 않는 선, y 꼴 0, x축이 정근선이었는데요. 지금 얘를 y축으로 1만큼 당겨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정근선이 y 꼴 마이너스 1이라는 놈으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정근선이 y 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이 정근선과 여기 있는 로그 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y축 위에 있다. 그럼 여러분들 y축 위에 있다라는 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y축 위에 있다, 이런 점들이 y축 위에 있는 거죠. y축의 다른 표현은 x 이꼴 0이다. 이해되셨나요? x 이꼴 0일 때 정근선 y 이꼴 마이너스, 그럼 뒤에 있는 요 로그 함수의 형태가 결국 얘가 0,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는 걸 이렇게 조금 어렵게 꽈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계산 능력이 아니고요, 이해 능력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y값 마이너스 1은 로그 2의 x에다 제로 0 플러스 k요. 그러면 로그 2에 뭐가 들어와야 마이너스 1이 되죠?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들어와서 답은 2번이구나. 이런 식으로 쉽게 체크를 하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 자, 이제 11번 문제. 뭐 이제 왼쪽에는 지수 방정식 형태가 나와 있고요. 그때 x 값이 요게 이제 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해가 될 때 상수 k 값을 구하세요. 결국 이 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기본 공식 형태에 익숙한 친구들, 물론 답이 나옵니다. 그 친구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8의 x제곱이 18입니다. 그럼 양쪽에 로그 8, 로그 8을 구해서 x는 로그 8의 18이요. 그래서 막 이제 식변형을 해. 물론 답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얘는 로그 8을 2의 세제곱, 18이라는 건 2 곱하기 3의 제곱. 그래서 여기 3분의 1 튀어나오고 뽀개고 뽀개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뭐 시간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데요, 그냥 처음부터 양쪽에 그냥 로그 2를 취할게요. 양쪽에 로그 2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과정은 지금 이렇게 삥삥삥삥 가는 거를 좀 더 줄이는, 뭐 한두 줄 줄이는 겁니다. 좌변은 x 곱하기 로그 2의 8, 8은 2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로그 2의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3이죠. 좌변이 3x가 됩니다. 3x는 요걸 풀어주면 로그 2의 2는 1이 될 거고요. 2배 로그 2의 3이요. 양쪽을 3으로 나눠주세요. 자, 그래서 요게 답이니까 여기 있는 요 놈과 요 놈이 둘이 같아야 된다. 그럼 3분의 1, 3분의 1 똑같고요. 로그 2의 3, 로그 2의 3 같으니까 k의 값은 3분의 2구나. 5번이구나.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었네요. 자, 이제 12번 보실게요. 자, 이제 지수 부등식 형태입니다. 부등식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의 합을 구하세요. 자, 일단 부등식을 풀어서 거기 있는 자연수들을 우리가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게요, 여러분들. 그러고 그냥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치환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동으로 양수 조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치환하실 때 요거를 많이 놓쳐요. 서술형에서 감점 요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준식은 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t-2와 t-8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0보다 작거나 같다. t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고, 2라는 게 이제 t가 2x제곱이었으니까요.
2는 2의 1제곱이 될 거고 8은 2의 세제곱이 돼서 x의 값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만족하는 자연수 x는 1과 2와 3이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그래서 답은 6이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주의할 점은 만약에 이게 연립방정식 형태로 여러분들 만약에 형태가 뭐 진짜 만약입니다. 뭐 이런 형태로 나왔다. 그러면 요거 자체 말듯이 x는 1이 되면 안 된다가 있는 거고요. x의 값은 양수다. 그러고 fx는 양수다. 요거 시험에서 굉장히 높은 빈도로 나오고요. 객관식 같은 경우는 풀고 나서 이상해서 애들이 검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많이 묶여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틀리면 여러분들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 시험장에서 아차해서 틀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시험이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들 정상적인 공부를 마라톤 형태로 길게 하다가 시험 직전에는 내가 현재까지 준비한 걸로 가장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게 대비하는 게 올바른 시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놓치지 않게 꼼꼼하게 보는 거는 공부라기보다는 시험 스킬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 직전에 꼭 병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평상시에는 좀 더 개념적인 거, 기본적인 공부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공부를 할 때 21번, 29번, 30번 풀리면 좋은데 21번, 29번, 30번 같은 문제가 걸렸다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21번과 29번, 30번은 수능 당일날 딱 한 번만 풀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13번 볼게요. 자, 13번 문제를 보시면 국어 영역입니다.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저한테 물으시면 안 돼요. 이거 관련된 지구과학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실 일이고 저희 수학 선생님들은 요 관련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뭐 절대 등급과 광도가 있는데 문제에서 절대 등급을 대문자 n, 광도를 대문자 l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랬을 때 별 A가 별 B가 있어서 각각 앞에 있는 게 절대 등급이 될 거고 뒤에 있는 L이 광도가 될 겁니다. 관련된 관계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절대 등급이 4.8이니까 MA를 우리가 4.8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게 절대 등급이니까. 자, 뒤에 있는 LA를 광도를 문제에서 L로 주어졌습니다.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절대 등급이 1.3, 요번에 MP를 1.3이라고 우리가 넣어주면 되고요. LB가 KL이구나. 그래서 요거를 들어서 공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끝나요, 여러분들. 자, 좌변은 4.8 빼기 1.3이니까 3.5가 되겠네요. 우변은 마이너스 2.5 그리고 로그 둘을 나누니까 약분되면서 K분의 1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얘는 K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마이너스 1이 앞으로 튀어나오면 2.5 로그 K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양쪽을 모두 0.5, 0.5로 약분을 할게요. 그럼 좌변은 7이 될 거고요. 우변은 5가 될 거고요. 로그 K가 될 거고요. 로그 K는 5분의 7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럼 K는 10의 5분의 7제곱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기 중에 답은 4번이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해요. 일단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문이 7줄 정도 이상 되면은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고요. 게다가 여러분들 세대는 한 줄, 두 줄짜리 되게 강해요.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댓글을 보든 어떤 정보 같은 거를 볼 때 짧고 응축돼 있는 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세대들이지 장문의 어떤 분석에 있어서는 조금 예전 세대들보다 약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의 공통점은요. 문제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의 훈련만 해주시면 이건 국어 문제도 아니고 사실 익숙함의 문제예요. 익숙해지면 큰 시간 투자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게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유형. 근데 선생님이 이제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3, 4, 5, 6, 7, 8, 9등급인 학생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패턴의 문제.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 정도 유형만 극복을 해도 여러분들이 한 2, 3등급 정도 맞는 거는 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익숙해지면 별거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만만하게 보고 반복적인 훈련을 해주시길 바랄게요.